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 경기 순환의 이해에 가보도록 할게요. 경기 순환이라는 건 경기 변동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즉,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을 반복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무슨 경기 순환 과정은요 절대로 모르셔도 되고요.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거의 2번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거시 경제 지표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시계열 자료. 우리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걸 시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계열 자료로서 뭐뭐뭐가 있냐 그랬냐면 우리가 순환 변동, 추세 변동, 그 다음에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 종류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 네 가지가 있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얘가 뭐냐면요. 얘가 바로 경기 순환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경기 순환이니까 시계열 자료 중에서 이런 순환을 빼놓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것들을 빼고 요것만을 우리가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기 순환 분석 시 경제 시계열의 변동 중 경기와 관련성이 낮은 계절 변동 및 불규칙 변동 요거 두 개를 제거하고 요거 두 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요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거하고 요건 참고하거나 혹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경기 순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제 활동이 활발하여 경기가 상승하면 정점에 이르고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정점과 저점을 반복하는 거 우리가 경기 순환이라고 얘기하고요. 경기 순환은 네 가지 국면, 회복, 호황, 후퇴, 불황 혹은 그냥 확장과 수축의 이분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호황과 불황 대신에 우리가 뭘 사용한다고요? 확장 국면, 수축 국면을 사용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경기 순환의 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경기 순환의 주기.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면서요? 네, 이거 중요한 거 요건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게 되면 주기가 나오는데요. 주기는 좀 이름 좀 알아둘게요. 거기 보면 키친인 순환이라는 게 나오고요. 주굴라가 나오고요. 주굴레 아니에요. 주굴라. 키친, 주굴라, 그 다음에 콘드라티에프가 나옵니다. 콘드라티에프. 이렇게. 자, 키친, 주굴라, 콘드라티에프가 있는데요. 키친이 단기, 중기, 이게 장기가 됩니다. 단기, 중기, 장기가 됩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가 돼요. 그래서 외울 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사실 이게 몇 년이다는 외우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요. 숫자가 보세요. 두 글자. 단기, 세 글자, 중기, 여섯 글자, 장기. 뭐야 이게? 그죠? 외우기 쉽잖아요. 글자 수가 많아질수록 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 나오는 2년에서 6년, 10년, 50년 이런 건 외우시지 마세요. 네, 외우시지 마세요. 단기의 원인에는 주로 통화나 금리 꼭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의 원인은 기술과 설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 자원 개발. 예, 기술 혁신 두 번 들어갈 수 있죠. 중기에도 들어가고 장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 순환의 요인과 특징 보겠습니다. 경기 순환의 요인. 사실 이거는요, 지금 4번의 경기순환의 요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경기순환에다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한국이에요. 한국의 경기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전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건설 투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자, 우리가 2012년까지 한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봤을 때,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건설, 빙고, 건설 투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건 이제 시험지 어떤 식으로 나오면, 한국의 경기 순환을 검토해 봤을 때, 무역 등에 의한
해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X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건설 투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해외 경기, 국제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의 해외 환율로 세분화되며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화되고 있다. 그냥 그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가 1등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농업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의 비중은 매우 미미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1등이 건설 부문, 그 다음에 2등이 여기 써있진 않지만 2등이 해외 부문이에요. 1등이 건설이고 2등이 해외고 농업은 미미했다. 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경기순환의 특징 그 세 가지 이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기순환의 특징 세 가지. 지변공이에요. 지변공. 자, 지속성. 경기 상승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 지속된 경기 상승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그랬는데 지속성이라는 것은요. 한번 보시면요. 이게 한번 상승 기조를 타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같은 기조를 보입니다. 지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떨어지죠. 지속성이에요. 이게 지속성. 그 다음에 변동성은 경기순환 과정에 생긴 경제 지표들과 산업 부분별 등의 공통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 변수 증가율의 표준 편차로 측정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으로부터 어떤 추세로부터의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추세로부터의 떨어진 정도. 표준 편차다 그러면은 떨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세에서 그 변수가 떨어져 있는 정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이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아하 변동성이라는 것은 경기 변수 증가율의 변화율, 표준 편차로 측정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행성이라는 것은 경제 변수들이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성향을 우리가 공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뭐뭐를 말한다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나오니까 그거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경기 순환의 특징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요. 1번은 확장 기간, 그러니까 호황일 때가 36개월, 그 다음에 수적 불황일 때가 20개월이었던 데 비해서 2번에 보시면 미국이 나와 있는데 미국은 확장이 66개월, 그 다음에 수축이 13개월로 확장이 수축에 비해서 지나치게 길었다. 굉장히 길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나와서 경기순환 과정 나와 있죠. 뭐 6순환, 7순환 절대로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의 원인 혹시라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지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룰 만한 그런 학문적인 분야가 아니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바로 경제 지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공부한 것 중에 지금 한 10분 정도 됐죠? 공부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의 경기 순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 1등 건설, 2등 해외 부문, 농업은 미미하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물 경제 지표에는 국민 소득 계정과 국제 수지가 있다. 자, 국민 소득 계정이라는 것은 국민 경제에 있어서 생산과 분배, 소득 등의 소득과 지출 등의 순환 형태를 계정 형식으로 나타낸 거다 그랬는데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국제 수지다 그랬는데 수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항상 그 국민 소득 계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국민 소득 계정 요거하고 이제 국내 총생산이 있거든요. 요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 그러면 GDP고 국민 총생산 그러면 GNP죠. 뭐랑 이제 또 공부하신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자, 이거 도메스틱이 들어가면은 국내가 되는 거고요. 내셔널 들어가면은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를 막론하고 뭐 러시아가 됐건 뭐 중동 지방이 됐건 간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벌어들인 생산은 그 생산해낸 것은 총량은 우리가 GNP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뭐 무슨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었건 모토로라가 만들었건 간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걸 다 더하면 그게 GDP가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GDP, 지금은 뭘 주로 사용한다고요? GDP를 주로 사용하죠. GDP를.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에서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들은요, 그게 러시아가, 그 회사가, 주체가 러시아 회사건, 뭐 미국 회사건 간에 국내 고용을 일반시키고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GNP 대신에 GDP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제 이런 GDP를 계산할 때 GDP는 생산에다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총 생산을 계산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계산하기가 힘들면 국내 총 소득을 계산하면 되고요. 국내 총 소득을 계산하기가 힘들다면 총 지출을 조사하면 됩니다. 분배를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생산 부분의 총량과 소득 부분의 총량과 분배 측면의 총량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하죠.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계정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생산, 분배, 소득과 지출 등의 순환 형태를 계정 형식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그랬는데요. 그거 참고적으로 GDP와 GNP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 이 말들이 왜 나왔는지들을 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지 갈게요. 수지. 자, 우리가 수지 그러면 와 가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수지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말하면 돼요.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래서 들어온 거는 플러스고요. 나간 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외국 간의 모든 대외 거래를 총괄해 나타난 자료로서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수지는 국제 수지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우선 경상 수지와 자본 금융 계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 수지의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잠깐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 경상수지와 비경상수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국제수지예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상수지가 다시 세분화하면은 이게 수출과 수입입니다. 상품수지, 그 다음에 관광, 보험, 서비스 같은 서비스 수지. 그리고 박찬호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이승엽이가 일본에 벌어들인 소득, 소득 수지. 그리고 우리가 그 수재민이 난 지역에다가 무상 원조를 해줬다. 그 다음에 미국에 가 있는 딸한테 유학금을 보냈다. 등록금을 보냈다. 그런 이전 수지. 그래서 요거 네 개가 우리가 경상수지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이 네 가지가 바로 경상수지다. 외울 때 상서소이가 경상수지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거기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상서소이가 경상수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본수지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투자, 차관 이런 것들이 이 자본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에 미국의 A사가 국내에 있는 갑에다가 투자를 했다. 예, 그러면 이 A사가 국내에 투자한 이 투자 원금은 뭐가 되냐면 자본수지의 흑자가 되고요. 자본수지의 플러스 항목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배당 받아갈 거 아니에요? 투자했으니까 1년 뒤에 배당을 받아갔다. 그럼 이 배당은 자본수지가 아니라 경상수지 중에서 소득수지. 경상수지 중 소득수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갈 때는 자본수지에 플러스만 이쪽으로 배당금이 넘어갈 때는 소득수지에 마이너스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더해놓은 게 바로 국제수지입니다. 근데 이 국제수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품수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이기 때문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되고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돼야지 국제수지가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죠. 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 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건 값을 계산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용할 용도로 구입하는 것들을 조사한 것을 말하고요.
생산자